6월 4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6월 첫 거래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장중 변동성은 컸습니다. 다만 장 막판 연준의 통화정책 지속에 베팅이 강하게 들어오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2%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9%, 0.27%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6월 첫 거래일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좋았지만 미국과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 소식에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나타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영국은 0.88%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71%, 0.76% 하락했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이 조만간 양적 완화에 따른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여름쯤에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인 뒤 연말까지 이를 완전히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ISM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9.0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50.7을 밑돌았을 뿐 아니라 지난 2009년 6월 이후 가장 저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4월 건설 지출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 지출 감축으로 공공부문 건설이 감소하면서 시장 기대치인 0.8% 증가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장에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증시가 특히나 또다시 3.7%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로 나흘 만에 2,000선 아래로 내려와서 1,989에 마무리됐고 코스닥은 3일째 내려서 560선 아래로 7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앞서 유럽 증시는 6월의 첫 거래일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옅어지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자세한 소식 짚어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6월의 첫 번째 거래일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 어떠한 내용도 담겨 있는지 지표 정리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만큼 6월 첫 출발을 상당히 산뜻하게 시작을 하는 날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0.9%나 미국 증시는 올랐죠. 지금까지 빠져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 왜 미국 증시가 올랐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이유가 없었다는 것에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게 지표를 좀 봐야 된다. 지표가 좋아야지 증시가 오를 수 있다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표도 안 좋았지만 수급의 영향으로서 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또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지표를 보고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 보기에는 또다시 한 타이밍이 건너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 좀 더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수급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근데 이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진했냐면 제조업 지표 지수 자체가 49를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 국면이다, 아니면 경기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49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수축 기조로 돌아서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원래 생길 수밖에 없는 지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2009년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만큼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았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은 역으로 좀 어느 정도 해석을 하면서 지금 지수를 좀 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올렸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빠졌던 부분이 그냥 쉽게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다시 뉴스 코멘트가 좀 더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지금은 기술적 분석을 좀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시면 제가 전일에 투매가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투매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한 번 더 투매가 나왔던 자리만큼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좀 나타났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30분 봉인데 위에 다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급 재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수급적인 실적이 지금은 지표가 안 좋고 아니면 우려감이 잔존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돌아서는지 안 돌아서는지를 먼저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표가 안 좋았던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뉴스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로 넘어가서 또 같이 살펴보시면 신약회사였죠. 머크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재무 임상을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3.7%가 좀 오르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주는 우리나라 증시와도 상당히 관련이 깊은 종목군이었죠. 인텔이었습니다. 인텔이 지금 3.9% 정도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장막판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왜 올랐냐면 삼성전자가 태블릿 PC를 새롭게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세서를 인텔 것을 사용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에 대한 파워 자체가 지금은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애플보다는 지금은 아이폰에 대한 그런 애플의 수요보다는 지금 안드로이드 진영이 상당히 막강하다. 거기에 대해서 구글과 삼성전자의 이 파워 자체는 상당히 무시할 수 없고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파급력 자체는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짚어볼 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코스닥이 3일째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장에서는 570선이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569포인트에 마무리됐는데 코스닥의 하락, 키워드 어떻게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 말씀처럼요. 네. 코스닥이 5천 가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580도 허덕허덕거리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만큼 600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까지 좀 도는 코스닥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코스닥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주포를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좌 엔터, 우 IT 이런 식으로 달고 올라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팔이 없어졌죠. 그만큼 엔터주가 상당히 부진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이오 제약까지 심지어 부진하고 지금 믿었던 IT 부품까지도 주도주 패턴 자체가 깨지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하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번갈아 가면서 차익 실은 매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러면 IT 부품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상승시키지는 못할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및 안드로이드 진영의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만큼 경기 민감주 자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세계적으로 그만큼 기술주들이 상당히 붐을 일으키는 시기거든요. 그만큼 지금 경기 순환주로 모든 게 다 넘어가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아직까지 그런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IT 부품주는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더 가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뜻하는 게 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종목 선택을 할 때 이게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LG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애플 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 자체만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시고 난 다음에 종목 선택을 좀 더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지수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지금 같이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주봉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을 좀 보시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565에서 570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크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하단의 이 부분은 안 깬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의 지지점 자체를 우리가 565포인트 정도를 하단 지지선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되, 지금 만약에 혹시나 565포인트가 무너져서 추세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라는 거죠. 대신에 이 565포인트까지 안 내려오거나 아니면 지지가 되는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브레이크를 잡고 홀딩을 하시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코스닥 시장이고요. 그만큼 지금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총 상위주들이 부진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은 딱 눈여겨볼 만한 주도 섹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의 순환매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코스피 쪽으로도 그런 수급 자체가 가고 매기세가 가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에 다시 한번 주도 패턴을 찾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5포인트 하방을 꼭 지지를 보되,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 코스피랑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565포인트 지지하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요? 네, 오늘은 영흥철강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영흥철강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상장된 종목이었죠. 삼목광업이라는 종목에 어느 정도 모회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흥철강 같은 경우에는 삼목광업에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먼저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 영흥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조를 한 번 더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업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와이어라든지 와이어 로프라든지 이런 산업 장벽이 좀 더 높은 곳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진입 장벽이 첫 번째 투자 매력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되는 게 그만큼 자회사 삼목광업이 활약을 할 때마다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연결 기준에 이익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인터플렉스와 코리아 서킷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인터플렉스가 이익을 많이 낼 때마다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크게 신고가 패턴을 형성을 했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목광업이 수익을 낼 때마다 영흥철강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같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제조 원가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한편으로도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마진 추이가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투자 포인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먼저 주봉상을 한번 보시면 큰 흐름을 한번 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바닥권을 다졌다는 거죠. 바닥권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적인 파동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 추가적인 파동 자체가 올라오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적게 올라왔다,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파동 자체가 지금은 3차적으로 올라가는 파동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한 번 올라가고 두 번째 올라가는 파동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급등 패턴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매수가를 좀 한번 잡아보시면요.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갭 하락을 동반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이격 자체가 상당히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을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2,300원까지 열어놓으시되, 지금 보면 하단 20일선 자체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대응하신 전략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600원까지 좀 더 홀딩하는 자세, 그리고 하단에 2,200원을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하는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테마주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는데요. 샘플런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분석해 볼 테마는 어느 쪽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여름 관련주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또 항상 그 여름이 되면은 여름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생기는데 요번 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빙과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식품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다면은 요번에는 저전력 쪽으로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전이 고장나다 보니까 그 여름에 전력 대기 수요가 상당히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나 아니면은 관련 종목군의 상승이 돋보이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대표적인 주식으로 보면은 그 역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이런 그 지능형 전력망하고 그 다음에 또 에어컨 같은 이 고소비 전력 제품, 전기 제품들을 대체할 만한 어떤 전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신일 산업이 주가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일 산업은 사실 과거에 이제 작년에도 그 더위가 한참 올 때 8월 달 경에 한번 크게 올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보다도 지금이 상승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관련주로도 분류가 좀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은 좀 배제하고 그냥 단독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는데요. 이 회사가 아시다시피 그 선풍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코드와 좀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사실 뭐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가 증가할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선반영이 돼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들께서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라면 이런 경우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최근에 시장 자체가 그 지수는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만은 대규모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나 그다음에 그 세력주들 같은 경우, 급등주들 같은 경우 추세가 붕괴되면서 조정을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시장이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한 마음에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을 잘 컨트롤을 하셔야 결국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고요. 이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케이스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많이 부각되는 종목군이 역시 스마트 그리드 쪽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쪽은 이제 옴니 시스템을 대표적인 주식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대감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커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업의 내용을 보면은 뭐 사실 그다지 아직까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신고가 경신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능형 전력망에 대한 대기 수요가 많다는 식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조정을 좀 기다려서 공략을 해야지만이 좋은 대응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오피델리티라는 종목인데요. 네. TV용 반도체 설계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만의 독자적인 어떤 영역을 꾸준히 구축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상당히 좀 그 실적이 증가를 하면서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가 역시 실적 개선에 큰 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넘어가면서 주가에 탄력이 붙은 상태고 거래도 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 기준인 3,885원 기준으로 뭐 전후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50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네오피델리티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는데 포트폴리오 좀 조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AS 부탁드릴게요. 포트폴리오를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좀 조정을 저번 주 금요일 날 사인을 좀 드렸었는데 네. 전달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LG전자하고 그 다음에
YD 온라인에 대해서 탄력 저하로 인해서 제외를 좀 시킵니다.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시장이 그 기관들의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꽤 많았습니다. 뭐 최근에 그 자동차 부품주도 그랬고 또 그 전부터 이미 주가가 그동안 돌파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좀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시점이에요. 하지만 요 구간을 잘 넘어가면은 종목들이 또 조정을 많이 받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상 유지를 잘 시키면서 유지를 시키다가 돌려 세우는 타이밍이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신다면은 상당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 수익을 얻기에 앞서서 대응을 꼭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탄력이 떨어지는 종목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5월 중순경에 저점 지지를 한번 받았고 정상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서 돌파를 못하고 결국 다시 꺾어졌기 때문에 네. 탄력이 저하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차후에 다시 또 재공략을 한번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위치상으로는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을 줄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급등 이후에 돌파가 금방 안 나와주고 있고 또 시간이 좀 끌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대응을 좀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동안 오히려 주가가 좀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갖고 계신 경우라면은 차라리 반전을 좀 기다리셨다가 한 4,500원이나 4,600원권에서 손실 줄인 다음에 정리하시면 큰 문제 없이 대응 가실 것 같고요. 나머지 포트는 좀 밀리더라도 큰 문제 없으니까 그대로 보유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LG전자와 YD온라인 탄력 저하로 지금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조정된 포트폴리오 잠시 뒤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뱅크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6월장은 좀 쉬어가보자 하셨는데요. 예상하셨던 대로 어제장 6월의 출발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증시의 급락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미국 증시 오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또 미국 증시 빠지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콩걸이. 그거 좀 자제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식 자체란 게 주대를 읽고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주식 승천에 계속 꽂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1등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으면 우량주가 이제 좋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여러분 글로벌 증시가 이제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는 것은 냉정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어제 반등했지만 겨우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보이죠? 보이는 부분에 보시면 기준선의 지지지만 선행 스프레드 원을 겨우 벗겨나는 박스권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저는 다우존스 지수가 확실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 기회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면서 현금화에 주력하자 이렇게 봅니다. 현재 지금 저는 14,500원까지는 분명히 빠진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7P 같으면 한 5% 정도 됩니다. 5% 같으면 계좌로 봐서는 한 15% 내지 20% 빠지니까 여러분께서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가 폭락을 하죠. 폭락을 합니다. 다운 아베노믹스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측했는 13,500을 하방 이탈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일본 증시가 여러분 아다시피 엔 자체가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면서 어제 100엔을 깨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그 100엔의 영향을 수익으로 받을 것인가 저는 받지 못한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 몇몇 주식 빼놓고는 큰 수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의 하락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중국 증시도 거의 안 보여요. 솔직히 중국 증시도 거의 안 보이는데 반등할 만큼 반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 오늘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 두 개 증시를 좀 꼼꼼하게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중에 이제 어제 유럽은 폭락했어요. 유럽은 폭락하고 미국 증시는 또 크게 반등하고 특히 다우존스만 반등하지만 나스닥이라든지 S&P 반도체 지수는 십자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 장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어쨌든 간 장 자체는 1988에서 2013까지 무지하게 많이 떴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130포인트 떴거든요. 그럼 130포인트 뜨면 일반적으로 쉬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970을 보는데 이 70보다는 저는 221 이평을 다일 때까지 주식은 저는 조정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화에 계속 주력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분명히 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만 뭐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큰 폭 나온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지난주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화요일 전후에 변곡점이 나는데 오늘 아침에 상승하면 하방 쪽으로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단 장 자체가 한 8포인트, 7포인트 상승해가 나왔다가 다시 빠지지 않을까 음봉인데 오늘 하루 일교차가 굉장히 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금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선행 스페인 원이 접어갈 때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기어코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선행 스페인 원이 쉬어가고 기준선이 쉬어가고 전환선이 쉬어가고 그리고 후행 스페인 2가 쉬어가면 전체적으로 주가 자체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템포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현금화 2,000포인트 현금화 하신 분들은 매수하지 마시고 글쎄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장중에 가장 핵심이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어제 동시효과 놔두고 보합도 갖다 마이너스 들어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어제 155만 9천에서 152만 8천원 무려 3만 1천원이 하루에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보였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모든 주가의 영향이 지금 선물에 연동되어 있다. 지금 선물을 언뜻 보면은 선물 자체가 포지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물 자체에 지금 거의 다이너마이트를 품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미결제 약정이 1조 1,7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많다는 것은 지금 곧 이제 지금 장소에서 어떤 핵심이 굉장히 감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추고 있다. 결론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소나기를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장대 연봉을 크게 낼 수 있는 이런 장대 연봉을 낼 수 있는 장세가 곧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미국 증시를 쓰니까 오늘 우리가 뜨겠지. 미국 증시 빨리 그런 아주 교양 없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장자적 CCI가 오늘 영선에서 지지가 튕기겠지만 1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동평균선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저는 분명히 쉬어가야 된다. 저는 뭐 쉬다 하면 대놓고 쉬십시오. 안 쉬다가 내때 코피 터지지 마시고 쉬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 저루로 봐서 장 자체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안 좋은 자리입니다. 왜 안 좋은 자리냐면 당분간 선행 스펜2를 묶어버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행 스펜2가 사실 이 자리에서 반등해야 이제 움직여야 되는 자리인데 움직임을 방해해버렸죠. 움직임을 방해해버린 자리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42일 변곡점에서 와가지고 그런 모양을 보인다. 앞으로 이제 계속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 이제 앞으로 며칠 후에 움직이느냐?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20일 정도 더 기다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20일 기다렸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 되지만 제가 볼 때 20일 동안 하락 후에 선행 스펜2가 겹치는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20일 동안 장 자체가 계속 약세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세지만 여러분의 목을 계속 조우는 그런 약세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N이 개어코 이제 99엔까지 내려왔죠. 대단한 N입니다. N 시장은 뭐 계속 열리고 있어요. 미국 N 시장인데 열리고 있다. N의 약세가 우리나라에게 무전 몇몇 종목 호전되지만 글로벌 좀 경기가 안 좋은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이 계속 돋지죠. 힘듭니다. 선물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계속 지금 거의 한 달째 돋지고, 내가 누차 이야기했죠. BLW가 올라가지 않으면 시세가 절대 나지 않는다 했는데, BLW가 여러분 말도 마십시오. 5월달 특히 4월 초반 말부터 6월까지 거의 두 달째 BLW가 올라오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선물 자체를 굉장히 애매긴다. 장중에 계속 태풍을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계속 돈 먹기보다는 방어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월봉은 아니지만요. 주봉 피봇이 중단 이상 하방 이탈했습니다. 하방 이탈했는데 이 자리가 1995인데요. 오늘 또 이 1995 언저리에서 굉장히 혼조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봉으로 봐서는 오늘 제가 볼 때는 언뜻 보면 2000포인트를 넘어가겠죠. 제가 볼 때는 1997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입니다. 그래서 1997포인트 전후에서는 과감하게 현금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뭐 크게 오른다 해봐야 2005포인트인데 7포인트 먹으려고 7포인트 0.03% 먹으려고 무리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금을 하십시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식은 예측하는 게임이 이제 지난 과거를 갖고 콩 나와라 팥 나와라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소리 하겠습니다. 코스닥 줄이세요. 줄이라는데 왜 안 줄입니까? 코스닥 줄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코스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550 안 가면 제가 손에 장을 찢으겠다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코스닥 제일 꼭지에서 말씀드렸고요. 550원포인트 안 가면 제가 방송국가가 된장에 손을 찢을 테니까 파세요. 전부 코스닥 물린 거 다 파세요. 왜 안 파됩니까? 신용 지금 코스닥 종목 신용 너무 많아. 여러분 다 코피 터집니다. 5조예요 신용. 여러분 코스닥 부디 팔으란 말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알죠? 청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 증시 하락이 오늘 국내 증시의 발목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국내 증시 당분간 급락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현금화 주력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조선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매출액 기준으로 조선업이 94%, 건설업이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션 시장 점유율을 세계 1위로 고부가 가치 선박 및 신개념 선박을 선도 중이며 고도의 안정성을 필요하는 고정식 해양 플랜 등을 해양 개발 설비 분야에도 다수 진출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선박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해양 개발 설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톱사이드 분야의 설계 및 시공 능력을 확보하는 등 우수한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4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요즘 조선업이 좋지 않는데 삼성중공업만은 3년 연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신용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33,000원에서 34,000원 사이입니다. 현재 34,200원인데요. 이 가격에도 매수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36,000원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32,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삼성중공업 받아봤는데요. 오늘은 한 종목 더 추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삼성중공업에 의해서 오늘 한 종목 더 해드리겠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거래소 종목입니다. 2008년 3월 SBS를 인적 분할하여 신설된 지주회사로서 SBS 콘텐츠, 허브 등 두 개의 상장회사와 SBS 플러스, SBS 골프, SBS 스포츠, 네트워크 등의 비상장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실적은 주로 SBS 주가에 연동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76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 및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상승 추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5,800원에서 6,20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6,500원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5,700원입니다.
내일 저녁 오후 5시에는 가락시장역 롯데마트 3층에 있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제가 증권 세미나를 합니다. 그 강연회를 하다 보면은 제가 추천한 종목은 10개 중에서 8종목 이상은 상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도 한두 종목씩 있습니다. 특히 방송을 듣는 분들은 반드시 5종목 이상 분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승률이 시장에 따라서 약 80에서 9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분산 투자만 잘해주신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방송 추천주와 제가 관리하는 문자 메시지 종목들은 다르니 수익이 안 나신 분이나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분들은 서울경제TV에 연락해서 저를 찾아주시면 저희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증권사 센터장들의 6월 증시 전망과 함께 관심 업종까지 들어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영증권 조용준 리서치 센터장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 코스피 범위는 1950에서 2080 정도 점진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좀 진입하는 또 따라가는 그런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 22일 열린 BOJ 금융회의에서 앞으로 2년간 보는 동화를 2배로 더 늘리겠다. 이런 장기적인 엔저 정책에 대한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엔저에 대한 시장의 반영은 어느 정도 시장 안에 주식시장 안에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수출주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엔저가 연말까지는 110엔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수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다만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수출주는 뭐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되는 건 아니냐. 좀 길게는 조금 더 좀 낮춰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공개된 FOMC 의사록을 보면 매파라고 얘기하는 통화론자들은 당장 6월부터 출구 전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좀 철회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경기 좀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벤 버냉키 의장이라든지 비둘기파 같은 경우는 재정론자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여전히 양적 완화 해야 된다. 연말까지는 뭐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이제 결국은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양적 완화를 철회하고 또는 출구 전략 한다는 것은 경기가 이미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것에 대한 반증이죠. 실제로 미국을 보면 국민 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이제 93% 정도까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습니다. 취업도 많이 늘어나고 국민 소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00% 초반까지 갔던 미국의 가계 부채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은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것들이 출구 전략으로 이어지는데 언제쯤 이어질 거냐. 결국 그건데 결국은 버냉키 의장이 유도하는 대로 간다고 하면 당분간은 이제 그 우려 속에서 나올 것 같고 다만 그런 우려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달러와 강세가 진행이 됐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이 뭐 주가에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정도로 빠른 출구 전략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에 외국인이 6조 원 이상 순매도를 보이면서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매도의 원인이 됐던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엔저 문제, 또 뭐 여러 그 뱅가드 물량 같은 그런 이제 수급적인 요인까지 어느 정도 6월 이미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됐고 6월 말이면 뱅가드 물량이 해소가 된다고 친다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 보면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은행주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이 상당히 좀 저평가된 상태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고 해보면 또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싸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간헐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가 대형, 그러니까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6월에 체크해 봐야 될 주요 변수는 역시 뭐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뱅가드 물량이 이제 마무리되고 외국인들이 귀환할 거냐. 수급적인 얘기겠죠. 대형주로 갈 거냐, 뭐 중소형주로 갈 거냐. 그것도 판단의 근거가 될 거고. 또 더불어서 지금 추경이 나왔고 금리 인하 했는데 과연 내수 경기가 뭐 요즘엔 부동산 가격도 좀 오르는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 경기는 결국 미국 경기 좋아진 것이 글로벌 경기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들 각국이 내수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그 랠리에 좀 동참하고 있는 내수 부양과 유동성 랠리라는 이제 그런 흐름에 우리도 지금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수 부양이 6월에 좀 나타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요. 저희들 생각할 때 6월에 유망 업종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수에 근거한 대형주들이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지난 5년간 본다 그러면은 수출 환경이 좋았습니다. 엔고가 됐고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또 석유화학 주식 뭐 이런 수출주들이 상당히 주가가 좋았고 뭐 내수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어요. 몇 년간. 근데 지금은 엔저로 정반대 환경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로 부양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내수 부양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뭐 이것들이 내수가 살아나느냐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6월에 또 7월에 하반기에 계속 관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은행과 뭐 증권, 뭐 건설, 일부 건설주 뭐 이런 내수 관련 대형주들을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화요일장 출발을 24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 1992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 한 3포인트 정도 올라온 수치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6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한 3포인트 정도 내려온 수치인데 오늘장 일정을 체크해보면서 대응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체크해야 할 이슈가 총 한 6개 정도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최문기 미래창조부 장관의 창조경제 실현 방안에 대한 발표가 오늘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 그러니까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이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주파수 할당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이견이 다르다. 결국 원칙을 지켜서 주파수를 할당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에 따른 관련주들 한번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미국에서 무역위원회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를 침해를 했는가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미국의 무역위원회에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점,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한국과 또 모잠비크의 정상회담이 좀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상 투자 그리고 에너지 자원 또 새마을 운동 또 개발 협력
또 한반도와 아프리카 정세 등 또 다방면에 걸쳐서 양국 간의 관심사항을 또 논의를 하고 또 유엔과 또 국제 무대의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도 교환한다고 하니까요. 또 이 점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경제 지표의 발표가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5월달 미국 내 차량 판매량 지표, 그리고 4월달 무역 수지 발표, 또 유로존에서는 4월달 생산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황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시장을 놓고 보면은 참 이런 변덕스러운 장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코스피 예상 주가 지수가 199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또 약보합의 출발이 좀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대로 지수가 2000포인트를 확인한 이후부터 시장의 변곡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즉 시장이 한번 상승 랠리를 좀 펼쳐진다면은 203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인 좀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 2000포인트와 2030포인트에서 현금 확보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었죠. 결국 지금 이 시황대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수급 동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전환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좀 높게 사드렸는데 전일 기준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뿐만 아니라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도 약 한 3천억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에 대한 압박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지금 선물 쪽에 대한 미결제 약정인데요. 이 미결제 약정이 쉽사리 빠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6월 달에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뚜렷하게 미결제 약정이 줄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선물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빠진다라면은 결국 시장에 대한 베이시스는 악화될 것이고 이 악화된 베이시스는 결국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유발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지수의 시점을 놓고 본다라면은 지수 하락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지수가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1950포인트부터 1960포인트까지 확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지금 시가 기준으로는 좀 강보합 출발이 좀 예상이 되어지지만 시가 기준을 놓고 본다라면은 오늘 장은 전중 후약장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결국 지금 이런 시황이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바로 지금 외국인 투자들의 딱 동향을 놓고 보면요. 사는가 싶으면은 또 팔고 또 파는가 싶으면 사는 게 바로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한국 주식을 상당 수준 패대기를 쳤죠. 물론 뱅가디에 대한 벤치마크 변경이 있었지만서도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누적 기준으로 올해만 놓고 본다면은 약 한 5조 원 이상을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한 6거래일 정도 외국인들이 강한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이 사는 이유를 좀 놓고 보면요. 지난달에 외국인들이 많이 산 업종이 건설, 기계, 철강 업종들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을 많이 샀다라는 거. 즉 그동안에 집중됐던 종목들은 실적과 개선 기대주들이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쇼핑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좀 수익 구간이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분주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오늘 시장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2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리고 시장에서 만약에 저가 매수세를 보여준다면은 1950과 1960포인트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오늘 서울경제 샘플러스에서 오늘 공개 방송을 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시황에 대한 이야기와 또 어제 주식 승차에서도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과 공개 추천주 오늘 장중 8시 30분부터 오늘 장 마감 3시까지 풀타임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